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루션 팀의 SPH 이도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빅쿼리인데요. 빅쿼리가 뭔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제 빅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좀 뭔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에 이제 구글 넥스트에서 발표한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들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그냥 간단한 그 통계 결과인데요. HABR이라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제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366개 글로벌 조직들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AI 및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그 생산성이 비즈니스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응답 지수가 리더 그룹에서는 진짜 뭐 거의 한 70% 이상씩 모두가 이제 다 AI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AI를 이용한 데이터의 활용은 이제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는 또 가장 최근에 관심받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또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 쌓이고 있고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그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아마 모색하고자 하실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람하고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의 가장 큰 요소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이제 과거에는 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형태가 아닌 온프레미스 형태에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센터를 가지거나 서버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소스부터 분석까지 모두가 다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전환되는 추세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하고 AI 분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빅쿼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빅쿼리란 뭘까요? 빅쿼리라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마디로는 이제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간에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이것을 전부 클라우드 전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CSV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소스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해서 이제 빅쿼리의 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을 이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쿼리를 내보내서 그리고 AI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다시 이제 원하시는 저장소에다 저장하거나 또는 이제 뭐 BI 툴을 활용해서 루커 같은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이제 도출할 수도 있겠죠. 빅쿼리는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그 구글 이제 검색 엔진 이제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거기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이제 드레멜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글 내 전용 구글 내에서만 이제 분석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거를 좀 더 클라우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2011년에 처음으로 릴리즈 노트로 빅쿼리라는 제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쿼리랑 관련된 숫자들 1만 그리고 아래는 좀 단위가 크죠? 10억인데 이게 다 이제 빅쿼리와 관련된 숫자인데 그 빅쿼리는 하루에 이제 수만 명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벌써. 그리고 10억 개의 쿼리가 하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개의 쿼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양은 무려 1엑사바이트인데요. 1엑사바이트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1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구글 빅쿼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가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빅쿼리는 이제 클라우드와 데이터 AI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를 이제 빅쿼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이제 세션들을 참가해서 들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이제 빅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 데이터나 어떤 형식의 데이터나 이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이를 AI나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필요에 따라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의 형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 인텔리전트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빅쿼리의 머신러닝, 벌텍스 AI가 앞서 이제 키노트 때도 말씀드렸던 벌텍스 AI에 기반한 이제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던가, 뭐 기존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빅쿼리를 접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로그 분석 같은 것도 이제 빅쿼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B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린 그 구글의 빅루커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빅쿼리는 이제 SQL 언어, SQL 언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빅쿼리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노트북을 직접 화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파이썬이나 스파크 언어를 통해서도 쿼리를 작성하거나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뭐 지오 스페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발표됐던 기능이죠. 그래서 뭐 공간 관련 함수들을 사용한다는 부분들도 이제 빅쿼리에서 수행할 수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빅쿼리 옴니나 빅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 옴니는 아까 이제 타사, 특히 뭐 AWS나 애저의 뭐 빌랍 스토리지 또는 S3와 같은 저장소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빅쿼리에서 호출해서 한 번의 쿼리로 같이 조인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기능들을 이번에 이제 프리뷰로 진행하게 됐고, 빅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합친 형태로 그 기존의 분산 처리 시스템들에 대한 스토리지 엔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리틱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이제 하나의 구독 방식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빅쿼리에 녹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빅쿼리 스튜디오입니다. SQL 작업 공간에서 이제 노트북 인터페이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여기서 모든 작업들, 머신러닝 작업들이나 또 익숙한 그 빅프레임 판다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판다스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거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익숙한 환경을 이제 빅쿼리의 UI 화면에서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그 사용자들이 이제 개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이썬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콜랩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돼서 구축된 노트북 작업 환경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또한 기존의 이제 데이터 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코드 및 이제 쿼리를 저장하고 버전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빅쿼리 스튜디오는 현재는 프리뷰 버전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단계이고요. 추후에는 아마 이제 일반 공개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데이터 프로필이라는 기능과 그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 데이터 프로필, 품질, 그리고 계보라는 기능인데요. 데이터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컬럼의 평균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품질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정의한 규칙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종의 유효성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들어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값의 범위를 초과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계보는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 어떠한 쿼리로부터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 데이터가 또 다른 테이블에 또 참조로 쓰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도식화된 구조로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의 쿼리가 수정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뭐 소개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빅쿼리에서도 지원하고 있던 뭐 데이터 처리, 쿼리 프로세스와 같은 기능들도 이 화면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쿼리 스튜디오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듀엣 AI, 듀엣 AI 역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빅레이크인데요. 빅레이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빅레이크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한 이제 스토리지 엔진인데요. 구글 클라우드 및 이제 내부 외부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빅레이크 테이블을 생성해서 쿼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빅쿼리에서 이제 아파치의 아이스버그나 후디, 델타 레이크에 쿼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파치 아이스버그나 후디,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 처리 시스템인 이제 하이브를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용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프로젝트들에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해서 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하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프리뷰 기능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이스버그의 이제 메타 테이블에 대해서는 빅쿼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제 빅쿼리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읽고 AI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는 프로세스까지 한 번에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쿼리 옴니입니다. 빅쿼리 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불러올 때 그냥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소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마존의 S3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와 애저의 빌랍 스토리지 같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에서 호출해서 한 번에 이제 크로스 조인을 해서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한 데이터를 이제 필터링하거나 또 조인해서 빅쿼리의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저장하고 이를 머신러닝 분석하고 데이터 시각화까지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빅쿼리 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별로 또 리전별로 좀 지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AWS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는 버지니아, 오리건, 그리고 유럽의 더블린 아일랜드고, 그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 S3를 활용하고 계시다면은 빅쿼리 옴니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호출해 분석하는 것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저 빌랍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US2 리전에서만 지금 사용 가능한 단계이고 아마 점차 확장되는 추세라서 더 많은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널리틱스 허브인데요. 이거는 이제 분석 허브는 데이터 교환 플랫폼으로 이제 조직을 넘어서 클라우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구글의 검색어 트렌드와 같은 데이터들은 공개 데이터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기능은 데이터 클린룸이라는 기능입니다. 그 애널리틱스 허브보다 더 안전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데 이제 특화된 기능으로 구독자 형태, 구독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공유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구성한다던가 원본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이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죠. 그 데이터 클린룸을 활용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마케팅 회사에서도 타사에 있는 고객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제 조회를 해서 분석을 한다던가, 또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에 있는 이제 환자들의 민감한 데이터들을 제약회사와 공유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쪽에 이제 그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드맵으로 발표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실시간 이제 스트림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SQL을 활용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으로 실시간 예측이나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스트림 형태로 그 구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펍섭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트림 데이터로 전달하기 위한 그 하나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일종의 리버스 ET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 추가될 기능으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통합 데이터 측면의 빅쿼리 기능을 소개해 드렸다면은 이제는 그 AI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듀엣 AI가 빅쿼리에서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구글 SQL에 맞는 지원으로 코드 어시스턴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받거나 또는 또 다른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처럼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빅쿼리와 머신러닝인데요.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빅쿼리에서 구글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Vertex AI를 기반으로 한 생성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오른쪽 쿼리를 잠깐 보시면은 뭐 그 대충 보면 크리에이트 모델을 생성하는데 뭐 리모트 위드 커넥트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AI 라지 랭귀지 모델 버전 1이라는 것을 참조해서 뭔가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를 바로 아래쪽 쿼리를 보시면은 그 ML 제너레이트 텍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트를 수행하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참조하는 모델에 방금 위에서 생성한 모델인 마이 컴퍼니 뭐 LML 모델을 바로 쿼리 하나에서 활용을 해서 그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요청한 거는 보면은 그 도시에 대한 나라 이름을 뭐 알려줘라는 이제 그런 쿼리를 날리게 됐는데요. 이런 이제 이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의 감정 분석을 수행한다거나 요약 및 분류, 그리고 데이터 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이번에 프리뷰로 지원하는 기능 중에는 제너레이트 텍스트 인베딩이 포함된 기능으로 이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시멘틱 검색까지도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 별도의 페이지를 오가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빅쿼리라는 이제 하나의 공간, 빅쿼리 스튜디오, 빅쿼리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외에도 이제 빅쿼리의 계획에는 벡터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하고 분석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내 주위에 이웃이 누구인지 이제 분석한다던가 여러 가지 공간적 분석도 빅쿼리에서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그 코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LML 모델을 활용해서 보다 똑똑한 이제 변환 서비스를 그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AI SQL 변환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이제 보다 강력한 SQL 변환을 이제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코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도가 모호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이제 그 옵션으로 제한을 선택하도록 하여서 그 특정 패턴의 적용 여부 등을 미리 설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다 이제 사용하기 쉽게 또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구글 빅쿼리는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AI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강력한 기능으로 똑똑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새롭게 발표된 내용들 위주다 보니까 빅쿼리와 관련된 이제 뭐 퍼포먼스 현상이나 뭐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들, 뭐 아니면 보안적인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구글 넥스트 23의 빅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